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정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보합 또는 코스닥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시장에서 이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쪽의 매물을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케이스고요. 그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잘 들어온 모습이지만 역시 그동안에 시총이 많이 쏠렸던 쪽에서가 어느 정도 하락이 떨어지면서 결국 지수가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제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 증시의 급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그동안 중국 증시와 동조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미증시와 동조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하나씩 하면서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2106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10조 7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앞전에 6월 달에 평균 거래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거래대금을 보인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들은 1,600억 정도의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1,500억의 매수가 들어왔다는데 실제적으로 기관에서의 매수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을 보게 되면 선물에서는 이제 소폭 약세가 좀 더 떨어져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758계약을 매도를 했고 그다음 누적 순매수는 10,000계약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을 보인다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는 0.3% 정도로 마감되었는데 장중에는 베이시스가 이보다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이제 하락을 1%대로 좀 더 확대를 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는 8조 4천억으로 거래대금이 크게 축소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오늘 이제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쪽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외적인 제약 바이오가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시총 최상위에서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만큼 제약 바이오를 중심한 약세가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끌고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작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강세 효과가 다른 제약 바이오도 연결될 수 있을 건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결국 이제 3천이라는 자리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주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가 되는데 배경이 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차익신 구매자 관리 지수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발표했었던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보다는 시장에서는 차익신 구매자 관리 지수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주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이 컨센서스 5.5를 크게 상회한 51.2로 발표가 됐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인 50을 3개월째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실제로 경제 지표 자체가 3개월 연속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올해 전 세계에서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도 중국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상당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소비 활성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또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전에 이제 중국에서의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업 이쪽에서의 비중이 워낙에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에 대한 정책을 더 핀다는 부분이 향후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앞전에 체크를 해드렸듯이 중국 역시 중국에서의 밸류 역시는 굉장히 싼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현재는 모멘텀이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와 동조화를 하면서 가면은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올해 하락을 크게 뽑고 그다음에 반등하고 이런 과정이 미증시라든지 다른 선진국들하고 동조화를 좀 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조화를 우선은 벗어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나스닥 지수가 0.9% 상승을 하면서
종가상으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경이 된 것이 우선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 역시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서서히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 크게 반영된 케이스입니다. ISM 제조지수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가 49.5를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52.6으로 발표가 되면서 미국에서의 경기도 역시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초기 임상 결과인데 이 부분에서 백신의 형성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가 나타난 부분이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미증시를 끌고 간 쪽이 언택트 관련된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증의 빵 관련주들 이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 이들 기업들의 대부분이 신고가를 보이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에서 S&P 지수를 보게 되면 실제로 상승 종목 수가 200개가 좀 넘는 반면에 하락 종목 수가 29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미국 내에서도 차별화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미증시는 상당히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실적이 유지가 잘 된다 쪽이 실제로 언택트 관련된 쪽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림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강세가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시총 상위 주고 반대로 하락은 원유 서비스라든지 운송, 금융, 반도체, 산업재 이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약세 하락을 보였다 되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이제 30을 하회한 28.6으로 떨어졌고 유가 같은 경우는 40불 근처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 소폭의 약세로 끝났다 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MSCI 코리아 인덱스가 0.58% 상승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머징 마켓 지수도 1%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던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은 어제처럼 약하기보다는 강세할 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 거의 큰 변동은 없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패턴 자체가 상가 패턴으로 이어진 구간에서 이 상단 자리를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6월 달까지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증시가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부분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먼저 경제 회복이 될 만큼 중국의 강세 때리는 거를 국내 증시가 맞춰가는 그 흐름이 차별화가 되기 가장 좋은 케이스였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증시가 하락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버텼다가 된 케이스인데 그 상태에서 중국 증시는 돌파가 나온 그런 모습이 되었다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2018년부터의 하락 추세를 넘어갔는데 이제 매물대와 직전의 고가 라인 대 정도에서의 소화만 거치고 지지테스트를 밟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강하게 넘어가서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날짜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중순 이때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 증시가 같이 동조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강세 부분을 얼만큼 신흥국에서 맞춰서 국내에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어제 수출입 동향 결과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컸었던 구간이 이제 4월달과 5월달이죠. 그래서 4월달과 5월달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이쪽에서 경제 셧다운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수출 동향 보게 되면은 연초 1월달과 2월달 소폭의 하락 그리고 소폭의 개선이 나타나다가 코로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3월달 중국에서 소폭 나타났다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월달과 5월달이 경제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5%, 23% 정도 굉장히 큰 폭의 급감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월달 같은 경우는 약 10.9%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국내 수출이란 부분도 결국 4월달과 5월달이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악은 지나갔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향후 얼마큼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아직까지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유럽에서 아직까지는 이 경제활동 자체가 확연하게 풀려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가 여전히 감소세가 컸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9.5%라는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개선이 되는 만큼 국내 역시 수출도 개선된 모습을 중국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향후 국내 수출 전망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국내 수출 전망이 지금 2분기가 결국 20.3%라는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가 개선이 되면서 약 6.8% 정도로 수출의 감소가 확연하게 개선된다. 그리고 4분기 정도 되면 한 마이너스 5% 그리고 내년부터가 큰 폭의 증가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수출 관련된 경기 민감도 바닥을 쳤다라는 논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똑같았던 부분이 미국에서의 변동성 지수가 차라리 40에서 45라는 자리대를 돌파한 시도를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떨어진다가 돼버리면은 훨씬 더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들은다. 문제는 이제 흘러내리다 보니까 결국 삼각 패턴 마디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 패턴 마디로 이어진다는 거는 시장에서 하단 자리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도 역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방향을 한번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또다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조는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과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이제 S&P 지수도 원래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똑같죠. 1차 상승, 2차 상승이 박스권. 그럼 3차 하락은 4차 하락이 N자형 하락. 이 부분을 기대를 했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박스권 형태를 만들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S&P 지수 같은 경우는 삼각 패턴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삼각 패턴을 만들어서 위로 가게 될 경우는 앞전에 고가 라인 때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정도가 열리지만 반대로 하단에 이탈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신고가까지 나타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좁은 채널 패턴으로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채널 패턴에서 시장에서 강세가 더 열린다가 될 경우는 추가적으로 마디를 하나 더 뽑는다 정도가 되긴 하는데 계속해서 이 라인대로 움직이다 결국 깨지는 과정이 나오게 될 경우는 역시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 그런다. 우선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약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는 결과적으로 약보합으로 마감되었고 코스닥의 하락이 좀 나타났다는데 실제로 IT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철강, 그리고 항공기업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에서가 주로 강세가 나타난 흐름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경기 관련주가 강세에 뛰었다 되죠. 그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관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국내 수출입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경기 여건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이 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현재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총 상위로 들어올 때 그동안 개인들이라든지 많은 시장에서의 자금 자체가 언택트라든지 일부 업종군으로 쓸렸다는 부분에서 그쪽 같은 경우는 그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반면에 그 외적인 경기 관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만 들어와도 거래 대금 자체가 쏠려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수월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이 2분기 확인하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기대치가 얼만큼 들어오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수가 어제도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섞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지수가 약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시가총액이 너무나 비대해진 제약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나타난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지수의 상승을 눌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통신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올해 저점 대비 상승폭에 38.2%라는 조정 먼저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강하게 들어왔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에서는 이제 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라는 부분이
포스코가 가장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되고 그동안 시장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이런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동반 매수 들어왔었고 카카오라든지 세트류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도 역시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역시 동반 매수와 일부 매수 들어온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도 동반 매수 들어왔고 현대건설도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쪽이 가장 매도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게 SK가 오늘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한다 되는데 실제로 SK 같은 경우는 약 2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정도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 매도분을 대부분의 개인들이 받아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났고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 이런 언택트 관련된 대장주들인데 이쪽에서 역시 차익 실현은 이어지는 모습. 그 외쪽으로 호텔신라든지 이런 면세점도 동반 매도 소폭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SK텔레콤 동반 매수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와 삼성전자, LG화학 그래서 IT 대장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그 외쪽으로 한진칼 다시금 뭐 지분 경쟁 관련해서 왔다 갔다 말이 나오는데 이쪽도 역시 동반 매수 들어왔고 고려 아이언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뭐 레버리지 인버스 다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포스코가 매도가 기간에서 있었고 세트로 헬스케어라든지 그 외적으로 뭐 하이트진로, SOE 이런 쪽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은 작았다 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6월 달 그리고 7월 초 이때까지 가장 눈에 띈 게 뭐냐? 시장에서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봉보다는 음봉이 대부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 구간대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매물 라인을 넘어갈 만큼의 강한 거래 대금과 모멘텀이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멘텀을 가져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풀리지 않는 것이 수급이라는 부분이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가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위로 갈 만큼 현재 추가적인 실적이라든지 국내 자체적인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단부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결국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가 패턴으로 들어와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패턴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보통 거래 대금이 증가세가 나올 때 상가 패턴이면 위쪽에 무게를 실어준다는데 거래 대금의 증가가 나오지 못할 때는 오히려 감소세를 볼 때는 아래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결국 조만간 방향은 나올 수밖에 없다 될 것이고 위로 가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2200이라는 자리대가 열린다 되지만 실제로 밑으로 떨어질 때는 2000포인트 이하까지도 약간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시장에서 조정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했을 때 물론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있는데 너무나 시장에서 비대하게 커진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삼성전자의 버금갈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18%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의 추가적인 확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이제 좀 더 약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코스닥의 상승을 가장 많이 끌고 왔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코스닥 상승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언택트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이 결국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간 흐름을 더 강하게 보여줬었다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SK바이오팜 때문에 일부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그 부분이 약화된다는 부분 결국 그게 지수를 더 크게 떨어뜨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 너무나 비대해졌다는 얘기인데 앞전에 국내 증시에서 고객 예탁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실제로 3월달 시장이 무너지면서 기하급수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1월달과 2월달도 상당히 많은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때 마찬가지로 괜찮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시장에서 끌고 가던 쪽에서가 크게 하락을 할 때 그때가 결국 신용이 문제가 발생됐던 케이스인데 지금 개인들의 신용 증가분이 여전히 좀 높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총이 너무나 비대해진 쪽과 그쪽에서의 차이 실현이 떨어질 때 신용이 떨어지느냐까지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윗자리가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밑에 쪽에 역시 무게가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미증시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바꿔놓은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지수,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진 것 중에 하나가 구매자 관리지수인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지수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만큼 좋아진다는 얘기는 국내 수출 여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와 경기 관련주에 상당히 좋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역시 오늘은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와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된 만큼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상단 자리가 아직까지 2125에서 2150 정도로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단 지지는 2090인데 2090을 만에 하나 깨는 과정이 이번 주나 다음 주 나오게 된다면 하단을 좀 더 크게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까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상단 자리는 동일하고 하단이 1차 지지라인도 695포인트 동일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크게 볼 때는 경기 민감 대응이 하반기에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거는 수출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서서히 이 코로나 문제가 나중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오게 되면서 경제 활동 자체가 확대가 될 경우 그때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여전히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많이 비대해진 쪽이 조정을 좀 더 확대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동반해서 강세에 뛰게 될 경우는 지수 역시도 강하게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다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신경 쓰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목요일인데 시장에서 계속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방향 못 잡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이제 체감이 조금씩 나아지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립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히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 같이 병행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차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